이게 그냥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계가 걸려있는 공부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이제 취업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 문제 쉽게 이렇게 넘겨도 되겠지? 아,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김사선은 굉장히 우스시지만 아니, 저는 굉장히 전투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 방송 될 수 있는 거 맞아요? 아니 당신만 안 오셨으면 방송이 아니야, 됐습니다. 이거 방송용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이거 방송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양시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사서 조사서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온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사서 공무원이 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서는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지, 사서가 되어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사서가 될 수 있는지와 사서 공무원이 되는 방법에 대한 것과 그리고 사서로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일을 하는 거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근데 도서관의 종류에 대해서 의외로 많이 모르고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의 종류를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동네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비롯해서 초중 고등학교에 있는 학교도서관, 대학에 있는 대학도서관, 법원에도 도서관이 있어요. 법원도서관이 있고요. 여기는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큰 기업체에서는 사내 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데서도 사서가 들어가서 일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도서관이죠. 우리나라의 양대 산맥,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도서관이 있어요. 여기에 다들 사서가 가서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서는 되려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서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사서 자격증은 1966년부터 발행이 되기 시작했고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서 자격증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가 있는데 저희가 쉽게 딸 수 있는 거는 준사서와 2급 정사서입니다. 2급 정사서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면 나오는 자격증이고요. 준사서는 전문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사서교육원을 이제 이수를 했을 때 나오는 자격증입니다. 사서 교육원이 어떤 건지 한번 다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 네. 사서교육원은 전문대학을 졸업하시거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전공을 우회해서 나는 사서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1년 정도의 교육을 받는 사서 전문 기관입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에는 성균관대에 있는 사서교육원이 대표적이고요. 부산에 이제 부산여자대학교에 있는 사서교육원도 있다고 합니다. 검색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서교육원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격증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획득하시게 되는 겁니다. 준사서나 정사서 2급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어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시험을 응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정사서 2급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니 이 점은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칠 수 있는 공무원 시험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이 있고요, 국회 공무원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직 공무원이 있고 군무원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서 공무원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라면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거는 다들 아시죠? 이 시험은 정기적인 시험과 또 비정기적인 시험으로 나눠집니다. 정기적인 시험은 보통 6월에 치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시, 지방직, 그리고 교육청, 국가직 공무원, 이 시험들이 정기적이면서 6월에 치러지는 시험에 해당하고요.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들은 비정기적으로 시험 공고가 납니다. 인원도 그리고 시험 일정도 다 비정기적이에요. 이 시험들은 8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직 사서 시험을 보려면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과목들이 5과목이 있습니다. 3과목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필수적으로 봐야 되고요. 2과목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3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고요. 선택 과목 2과목은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이렇게 6과목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지 좋을까요? 제가 선택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제일 자신 있게 볼 수 있는 과목들을 선택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조정 점수로 조정이 된다 한들 그것은 너무 운에 이제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제일 잘 볼 수 있는 과목에 의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점수가 뭐예요? 조정 점수는 이제 수능에서 점수 조정을 하잖아요. 한국 근현대사가 어려웠다, 국어가 어려웠다, 영어가 어려웠다, 영어가 쉬웠다에 따라서 점수가 조정이 되는 표준 점수가 매겨지는 거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공무원 시험에도 적용을 했어요. 자료조직개론이 쉬웠다 하면은 이제 100점을 맞아도 80점을 맞은 과목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줄어들어요. 어떤 과목을 해야지 내가 조금 더 점수를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잘 볼 수 있는 과목을 하는 것이 제일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자료조직개론과 정보봉사개론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소문 들으셨어요? 아, 네네. 무슨 소문인지 말도 안 했는데? 네, 전 압니다. 전 알 수 있죠. 그 김서서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이제 자료조직개론과 정보봉사개론을 필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자료조직개론과 정보봉사개론을 필수적으로 보고 나머지 선택 과목이 없었는데요. 언젠가부터 사회랑 과학이랑 수학 등의 과목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료조직개론과 정보봉사개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 2과목만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2022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해요. 유념하시고 이제 시험 공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조정 점수는 사라지겠네요. 조정 점수 사라지고 이제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죠. 저는 네. 필수 과목 세대라 가지고요. 네. 저는 선택 과목 네. 세대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선택 과목 세대여도 자료조직개론이랑 정보봉사개론을 봤었고요. 그걸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딱히 후회는 없습니다. 네. 자료 조직이랑 정보 봉사가 사실 쉬운 과목은 아니잖아요. 네. 이게 자료 조직이랑 정보 봉사라고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떤 과목인지 좀 이게 뭔가 뭔 말인가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자료 조직은 이제 도서관의 책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기 편하게 보여주고 그런 거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보 봉사 개론은 도서관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할지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무슨 이렇게 무슨 학 되어 있는 것들은 그 안에 굉장히 또 많은 세부적인 학문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한꺼번에 숙지를 한 다음에 그 20문제를 푸는 것이 저는 솔직히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조금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국어와 영어의 경우에 어떻게 범위를 정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문법이 몇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단어에 대한 거, 맞춤법,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니까. 근데 국사와 이제 이 전공 과목 2과목은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범위가 넓기는 넓은데, 국사부터 시작하면은 사실 굉장히 넓죠. 고조선부터 이제 한국 근현대사까지 하면은 굉장히 넓은데, 자료조직개론도 그렇고 정보봉사개론도 그렇고 그 넓은 범위를 싹 다 파악을 하면은 싹 다 파악을 하셔야 어려운 거 합니다. 아니에요? 싹 다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생계가 걸려있는 시험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으로 싹 다 파악을 하는 것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 죽을 똥을 살동해라. 네, 죽을 똥 살동하셔가지고 저는 그래서 정보봉사개론을 100점을 받았습니다. 오. 네,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 이게 그냥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계가 걸려있는 공부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이제 취업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 문제 쉽게 이렇게 넘겨도 되겠지? 아,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김사선은 굉장히 웃으시지만 아니, 저는 굉장히 전투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희망을 줘야지. 꿈과 희망 싹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하나로 정말 외우기 싫은 문제, 그 외우기 싫은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뭐 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고운말 막 이런 거 외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고운말이 시험 문제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싫다 하던 과목 그게 문제로 나왔을 때 외워둘 걸 하는 후회를 하기보다는 내가 이걸 외워놔야지 아니면 한 번이라도 더 봐놔야지 하는 생각으로 조금 부담을 이제 더시고 김사서가 이렇게 웃으실 만큼의 그런 부담감이 있다면 조금 부담감을 더시고 한 번이라도 더 보자 하면서 연습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을 또 저희가 또 봐서 들어온 게 아니겠어요? 다 시험을 합격해서 네. 들어온 거잖아요. 저는 2011년도에 시험을 봤어요. 그때는 국어, 영어, 한국사, 그리고 자료조직, 정보봉사, 개론 이렇게 딱 필수 과목으로 시험을 봐야 했었을 때였고 임용고시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임용고시 TO가 0명이 나는 바람에 이제 공무원으로 선회를 해서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된 케이스인데, 그렇다 보니 원래 자료조직이랑 정보봉사계로는 대학 때부터 계속 달달달달 공부를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신이 없었던 과목이지만 의외로 시험 점수가 되게 잘 나왔었고, 이렇게 진짜 피나게는 안 했는데 좀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되게 재수가 없네요.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네. 해요. 이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필사적이었기 때문에 사서 이마을에 있는 이제 시험 합격 수기를 다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6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도 계시고 조금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합격을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 취직을 1년간 준비를 했기 때문에 2014년에 들어왔고요. 그 사기업 1년간 준비를 하면서 전공과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사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국어와 영어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알 수가 없기에 이제 매일매일 훈련을 하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고, 나머지 국사와 자료조직개론과 정보봉사개론은 범위가 조금 넓기는 하지만 이것은 범위가 정해져 있는 시험 과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필사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시고 다 외우셔야지 시험을 보실 때 훨씬 더 수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공부를 해서 들어온 사서는 과연 현장에선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 조사서님께서 설명 네. 한번 해주시죠. 저는 첫 발령을 석수도서관 관해대출실로 받았었는데요. 처음에 제일 배워야 되는 게 이제 대출실이나 종합자료실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용자들과 대면을 하면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이제 익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간 거는 수서 업무였습니다. 수서 업무는 정기도서와 크게 희망도서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정기도서를 구입하는 방법과 희망도서를 구입하는 방법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어떻게 구입해야지 더 양질의 도서를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것은 문화행사인데요. 어떤
이제 강좌를 준비를 해야지 도서관의 이용자들이 더 좋은 양질의 강좌를 들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처음에 대출실, 문화행사, 수서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가서는 도서관의 살림을 담당하는 이제 행정적인 업무들도 맡게 됩니다. 이것도 또한 도서관의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조사선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업무가 제일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으신가요? 저는 의외로 요소별로 적성에 맞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대출실에서는 이제 이용자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거나 이럴 때 이용자분들이 되게 뿌듯해 하시면은 되게 기분이 좋고, 수서를 했을 때는 동료들이 수서 되게 잘했다고, 그리고 아니면 전시 기획 이제 하고 나서 대출을 해 가시는 이용자분들을 보면은 기분이 되게 좋고, 문화행사를 하면 또 이제 문화행사는 피드백이 바로 오거든요. 이 강의 너무 좋았다 이렇게 갑자기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이용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요소별로 지금 다 좋았는데 지금은 행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수서 업무로 다시 조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저도 그 조사서님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지금 책을 사는 수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수서를 하다 보니까는 또 문화행사 파트를 가가지고 문화행사를 또 하고 싶고, 뭐 문화행사를 하다가 대출실을 가서 대출 반납을 하면서 이게 시민들과 교류를 쌓고 싶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서 업무라고 하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정적인 업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 사서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대출실에서 책을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 문화행사 기획을 하기도 하고, 문화행사 뭐 사람들과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적용시키기도 하는 것도 있고요. 책을 살 때도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게 정기도서랑 희망도서가 있는데, 정기도서는 저희 말 그대로 저희가 책을 선정해서 사는 거고, 희망도서는 시민들이 신청한 책을 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필수적으로 이제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서는 정적이고 혼자서 일하는 직업만은 아니라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사서는 단순히 이제 고고하게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하는 이미지의 사서가 아니라 서비스 직렬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서비스업에 적합하신 분들, 뭐 책을 좋아해서 단순히 책이 좋아서 라고 해서 이제 문헌정보학과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제일 당황해하는 게 정보학이나 아니면 서지학개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때 제일 당황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업을 이제 할 수 있는데, 도서관에서의 서비스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 사서 공무원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완전 서비스직이죠. 그리고 그쵸. 책만 좋아해서는 확실히 네. 저희도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서라는 직업에 사실 관심을 가진 거는 맞는데, 이제 제가 아까 이게 검색을 하면서 나무위키에서 또 재밌는 글을 봤잖아요. 네. 비유를 되게 참신하게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비유죠? 그 책이 좋아서 사서를 한다는 말은 축구가 좋아서 축구장 관리인을 한다는 말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것과 사실 사서 일을 하는 거는 또 별개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서 또 덧붙인 말이, 그분이 그 책을 좋아하는 것에 책 표지만 좋아한다. 네, 맞아요. 주로 보는 것이 책 표지가 책표지. 되는, 예쁜 책 표지가 어떤 것인가, 요즘 책 표지의 트렌드가 어떤 것인가를 수서를 하면서 굉장히 잘 알게 맞아요. 됩니다. 제목의 트렌드도 있죠. 네, 제목의 트렌드도 있고요. 주제의 트렌드도 있고요. 네, 주제의 트렌드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감성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트렌드를 굉장히 잘 알게 돼서 이제 정보를 서비스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들이 많죠. 네, 앞에 저희 설명 잘 들으셨나요? 이렇게 저희는 도서관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사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서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사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특히 우리 조사서의 아주 열정적인 설명 그리고 사서 공무원이 돼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이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대답할 수 있는 한에선 네, 최선을 다해서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공개해주세요. 안 됩니다. 8045에. 네.